자,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부터 예고의 예고를 계속 했어요. 이제 이 내용이 이어질 거다. 자, 어떤 내용? 7번 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1교시 때 배웠던 요 내용 기억나시나요? 자,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지난번에 자, 페이지는 170쪽입니다. 한번 가보셔도 됩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냥 말 나오는데. 자, 170쪽에 가보시면 요 제목이잖아요. 제가 아마 이 제목에다가 조금 추가를 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1차 함수가 중요합니다.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 소개한 거 기억나세요? 위에 아마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세요. 자, 빠르게, 일단 요거는 뭐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빠르게 먼저 하나 복습을 하고 바로 오늘 내용 가시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서 함수, 우리 이번에 뭐 아무거나 지어낼게요.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1차 함수죠. 이 식이랑 자, 방정식, 그러니까 이 식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자, 이 식과 이 식은 사실 같은 식이잖아. 근데 모양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함수에서 1,3 이런 걸 저희가 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자, 요 점을 지나요 안 지나요? 자, 자꾸 말로 해보세요. 저희가 말로 해야 졸리지도 않고 기억이 나고 복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요거 지나잖아요. 혹은 위에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야. 이 1,3이 어디에서도 여기서도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점이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쓰고 대신에 얘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대입했을 때 되는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시 함수에서 점이라 불리는 거랑 방정식에서 해라 불리는 게 똑같다라는 말 기억나세요? 이 내용을 소개드렸고, 그래서 관련 문제 보시면 뭐 이런 모양의 식 나오면서 얘를 물어보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옮겨가면서 말했잖아. 친구 관계라고. 서로 돕는 관계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중학교 때 배웠지만 보통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잘 기억을 못합니다. 왜? 별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근데 이 관계가 고등학교에 가면 빛을 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방정식을 함수처럼 풀기도 한다는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해보시는 게, 자, 지난 시간 내용 맞아요. 자, 이제 오늘 내용 빌드업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29강입니다. 자, 가운데 28강은 쌤 뭐예요? 걔는 잠깐 나오는 내용이고, 29강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제목 보시면요, 제목이 오랜만입니다.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사실 지난 시간과 설명 비슷하게 볼게요. 위에 공간이 있을까요? 그 위에 공간에다가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또 비슷하게 설명을 하시면 그냥 바로 내용 끝이 납니다. 오늘 그냥 참고로 내용 딱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공간에다가 필기해봐. 자, 이 책의 마지막입니다. 1차 함수의 마지막. 그리고 이 내용은 참고로 좀 중요해요. 오늘의 결론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오랜만인데 연립방정식이 한번 나옵니다. 연립방정식. 그래서 밑에 관련 문제 보시면 오랜만이죠. 연립방정식이 쭉 나오게 되는데, 자, 위에다가 써봐. 그럼 자, 지난번과 비슷하게 필기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연립방정식이라고 한 번 더 쓸게요, 그냥.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요렇게 시간아, 그 다음에 요렇게 시간아. 자, 오랜만에 기억나시나요? 요렇게 이제 묶어주는 게 연립하세요라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자, 오랜만인데, 자, 연립방정식의 뜻이 뭐였냐면, 이것도 만족하면서 이것도 만족하는 그런 해를 알아오세요. 그런 거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법을 두 가지 배웠잖아. 가간법, 대입법이라고 해서. 아무튼 한번 풀어보시면
시간왕에서 제가 암산해 드릴게요. 얘는 쉽습니다. 혹시 암산되는 친구 있나요? x, y가 얼마인지 아세요? 몇 콤마 몇인지 아세요? 자, 암산해 드릴게요. 자, 얘는요, 자, 역시나 해라고 부르는데, 자, 얘는 결과적으로 1,0이 정답입니다. 풀어말하면 x가 1일 때 y가 0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다들 혹시 위의 식에다가 1,0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밑에 식도? 그러니까 둘 다 되는 걸 저희가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부르는 거 맞나요? 그럼 뭔가 느낌 오세요? 지금부터 뭐 한다?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궁금한 거는 또 역시나 어떻게? 자, 연립방정식은 이런 식이 두 개죠. 이거를 또 함수처럼 모양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위에 있는 식 이항하시면 y는 다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x만 이항한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이항 넘기시면요 y는 x 빼기 1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나니까 갑자기 이거 뭘로 보이시냐는 거예요. 서원아, 이거 갑자기 뭘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연립방정식으로 소개가 된 건데 뭐처럼 보인다고요? 1차 함수 몇 개? 2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써드릴까요? 두 1차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방금 해라는 걸 구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해가 요 함수에서 어떤 역할이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결론은 여기서는 이런 역할이다를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다시 지난 시간 복습. 우리 방정식에서 해라 불리는 게 아까 복습하고 왔잖아. 함수에서는 뭐랑 똑같다고 배웠죠? 저희 아까 170쪽에서 말하고 왔습니다. 자, 방정식에서 해라는 거는 이 함수에서는 뭐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렇죠? 위에 있는 점을 의미합니다. 혹은 지나는 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지난 시간 내용이잖아. 그럼 한번 이해해볼까? 여러분, 자, 얘는요 해는 해인데 심지어 연립방정식 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이 해는요 위에 거의 해죠. 다시 해보세요. 위에 거의 해잖아. 밑에 거의 해인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요 함수도 저 점을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난다는 말이 됩니다. 지난 시간 내용입니다. 이 함수 저 점을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너네가 아는 말 중에 어떤 단어가 하나 있어. 다시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는 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글자로 먼저 합니다. 자, 이제 그래프 하나 그리고 설명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얘네들 그래프 그릴 줄 알죠? 자, 위에 있는 거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는 모양입니다. 다시 밑에 있는 거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가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려보시면요 지금 어떤 점 하나 보이시나요? 어디? 여기 있는 요 점 하나 보이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점을 중1 때 배우지 않나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네, 교점이라고 불러요. 밑에 쓸게요. 교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느낌에 이 교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 알겠냐라는 거예요. 얘가 몇 콤마 몇이죠? 얘가 쟤랑 똑같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의 결론입니다. 다시 얘랑 제가 뭐 하나 필기하고 있네? 완전 거리지 마세요. 신경 쓰니까. 얘랑 똑같다라는 내용이 이번 책의 마지막 내용이다. 한 줄 요약입니다. 이 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색깔펜 쓸까요? 자, 연립방정식. 자, 오늘이 연립방정식이 나와요. 자,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불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궁금도 똑같아요. 어쩌면 얘를 뭐 함수로 바꾸면 뭐가 되냐라는 거예요. 자, 은성아 결론. 함수로 바꾸면요
두 1차 함수의 뭐랑 똑같다고? 제가 요 만나는 교점이랑 같다는 말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지. 써줄까요? 얘네들이가 결론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습관 한개를 만드실 거예요. 미리 알려드릴까? 이제 이거는 고등학교 때 제가 보통 질문을 이렇게 해요. 답변을 바로 원래 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질문? 미리 스포할 때 저희가 앞으로 습관 한개를 만들 건데요. 이 결론을 이해하잖아. 오늘 관련 문제 보시면 이걸 물어봅니다. 두 1차 함수의 교점을 구해라. 자, 교점이란 말이 나와요. 교점을 구해라. 그럼 여러분들은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뭐를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자, 그럼 교점이랑 뭐랑 똑같다고요? 자, 연립방정식에 뭐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교점을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두 식을 연립하세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입니다. 다시 교점을 구하세요라는 말은요. 앞으로 제 뒤에는 연립하세요라고 들린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입니다. 문제 풀다가 두 함수의 교점, 두 함수의 교점 이런 말 나오면 연립하세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번 편 내용 끝. 자, 오늘 내용 마지막. 이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과 달라진 거는 이런 식이 두 개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연립을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의미 자체를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내려가서 여러분들 한번 밑줄 한번 치고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기 노란 색깔인데 여러분들은 노란색인지 모르시죠? 자, 여기 한번 나와 있는 거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방금 말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할게. 자, 왼쪽에 일단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말이 나와요.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말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읽어보시면 두 1차 함수의 교점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다? 얘랑 얘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의 좋은 습관은 뭐다? 교점을 물으면 연립하세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교점, 연립해라 그 말입니다. 사실 오늘 이번 내용의 제일 중요한 게 이 교점에 관한 거예요. 만나는 점을 어떻게 구하는지 연립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내용을 이해하시면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해라는 게 위의 점이잖아. 그럼 이거 둘 다 만족하는 해라는 말은 이거 둘 다 지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교점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2번. 오늘이 연립방정식 관련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뜬금없이 뭔가 그래프 이런 게 왜 나오냐라는 거예요. 왜 나오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오랜만에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연립 관련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내용은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몫이야. 저는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시간이 40초만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오늘에도 그런 날이야.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돕는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친구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도 풀 수가 있어요. 혹은 반대로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돕는 관계란 말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이번 문제 또 뭔가 느낌 오시나요? 자, 지난 시간과 똑같이 색깔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문제는 뭐였냐면 두 1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연립 방정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해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밑에 보니까, 자, 적으세요. 자, 밑에 보니까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자, 얘네들의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지난 시간 1교시랑 같은 컨셉이야. 뭔가 괴리가 있어요. 이게 왜 같이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야. 다시 적으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어쩌면 자, 하나 필기해봐. 자, 지금부터 이제 두
두 가지 정도. 오늘 아마 수업 끝나는 내내 이거 강조할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걸로 푸시면 됩니다. 두 가지 풀이가 중요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 오랜만에 복습 한번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저 이거 해 구할 수 있니 없니? 지난번 시험 볼 때 또 연습 많이 했잖아요. 연립 방정식 풀면 된다는 거예요. 써드릴까요? 그냥 써드릴게요. 써볼래 한번 처음이니까. 그냥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푸는 거야. 뭐 함수 도움 필요 없다니까 그냥 도움 필요 없고 난 나를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냥 연립을 풀면 돼요. 굳이 뭐 다른 거 쓸 필요도 사실 없긴 해요. 그래서 계속 말하잖아. 중학교 때 이걸 배우는데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안 풀려. 안 믿기죠? 방정식이 안 풀립니다. 그때는 함수예요. 그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식으로 간다는 거야. 지금 보시는 모든 문제는 사실상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 시험 대비 열심히 했으면 오늘은 그냥 1+1입니다. 새로울 게 1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미리 말할게. 두 번째 풀이가 뭐냐면 아까 계속 말하고 있는 누구의? 함수 뭐라고 쓸까요? 그래프에 약간 도움을 받는 그런 식의 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를 통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치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아까 말했죠. 어떤 내용? 이걸 아셔야 돼요. 도와줘.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두 일차함수의 뭐랑 똑같다고 했죠? 자, 이게 오늘의 내용 끝이야. 뭐랑 똑같아요? 자, 해를 구하세요. 그 말은 뭐를 구하죠? 이 관계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관계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잖아? 방정식이 안 풀리잖아. 함수로 가요. 그림 그려가지고 만나는 것을 보는 거야. 거기랑 얘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 관계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풀이 오랜만에 복수 한번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가감법, 대입법 배웠는데요. 10부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항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항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복습. 자, 여러분들 x랑 y 중에 누구 한번 지워볼까요? y 지울까? 뭐 위의 식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2 곱하면 되겠죠. 여기 쓸게요. 그리고 두식을 뭐 하자고? 더하면 되는 거 아시겠어요? 두식을 이게 뭐야? 두식을 더하면 되는 거죠. 더해보시면 암산할게요. 7x는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보시면 x값 마이너스 1 나오시고요. 둘 중에 아무 때나 대입하시면 됩니다. 암산할게요. y값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고 그냥 풀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모든 문제가 솔직히 함수 필요 없어요. 다 풀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그런데 두 번째 풀이. 자, 지금부터 두 번째 풀이는 뭐다? 사실 얘는 그래프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라는 건 좀 선 넘는데 나와 있으면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를 보자고요? 요 점 보이세요? 요 점 명칭이 뭐예요? 표점을 보는데 그 유점이가 걔야 어차피. 자, 이게 한번 교점 한번 읽어보시면 현이야. 요거 지금 몇 콤마 몇이에요? 그리고 오늘 배우기로 이 교점이랑 뭐랑 똑같냐면 연립방정식의 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끝낼 수가 있다. 저는 비교해 볼래요? 혹시 얘랑 똑같나요? 다시 여러분들이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약간 컨셉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왜 배우냐면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풀이를 좀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나온 겁니다. 기본 베이스는. 근데 다시 말할게. 중학교 친구들이 이런 표현 많아요. 공감은 잘 안 될 거야. 굳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진짜 너무 필요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안 풀리니까. 방정식인데 안 풀려요. 그러면 함수로 가잖아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이제 사실 이거는 참 제가 설명할 때마다 거시기 한데 오른쪽에 있는 2-2번의 1번 문제 가보시겠어요? 자,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어떠세요? 어떻게 풀라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2-2번의 1번입니다. 현이야, 얘 읽어봤으면 얘 지금 어떻게 풀래요? 자, 이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어떻게 풀자고? 읽어보시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구하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다시 말할게요. 저보세요. 자, 나 봐줘. 시험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사실 그래프를 굳이 그려서 푸는 게 맞을까? 라는 거지. 여러분 봐봐. 너희 만약에 이걸 푼다고 치는데 솔직히 얘는 그래프를 내가 그려야 되거든. 앞장은 달라요. 그럼 그려서 푸는 게 빠를까? 그냥 푸는 게 빠를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좀 뭔가 비현실적인 문제. 이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시키니까 한두 개 해볼게요. 근데 굉장히 비현실적이야. 이건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근데 컨셉은 그런 거야. 그래프를 이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려보시면 왜 말이 안 되는지가 좀 공감이 돼요. 이게 그리기가 빡세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로 풀 거면요 대충 손으로 그리시면 안 돼요. 이게 자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교점을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는 종이가 나온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제대로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보여. 조금이라도 대충 그리는 순간 교점이 안 보이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다시 말할게요. 중학교까지는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렇게 풀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논술형 시험에서 선생님이 굳이 물어보면 이렇게 하세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풀라는 거야. 뭐 이렇게 풀어요. 자, 일단 한번 그려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1분 뒤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그냥 푸세요. 그릴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학 때 슬슬 기억나죠? 방학 때랑 같은 말 하고 있어. 뭔가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려서 푸는 건 좀 선 넘는 거야. 그러니까 앞장처럼 주면 괜찮아. 그러니까 주면 보는 게 되는데 그려서 해라. 아, 선 넘는다. 라는 말을 이해해 보세요. 자, 이번에 저희 지난 시간에도 복습했는데 여러 가지 그리는 방법 소개드렸습니다. 절편, 아무거나 두정, 기울기 이런 걸 이용해서 잘 그려보세요. 잘 그리셔야 돼요. 대충 그리면 안 보입니다. 자, 저보세요. 자, 이 문제 자 다시 한번 자, 지금부터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다라는 거야. 자, 위에 거 먼저 빨간 색깔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저보세요. 자, 먼저 2항부터 할까요? 자, 여기 봐봐. 여기 이 경우는요. 혹시 느끼면 얘 절편 쓰면 별로 안 예뻐요. 이게 x절편이 분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기울기를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기울기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y절편인 거 알죠?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울기가 3이라는 말은 자, 기울기가 3이라는 말은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럼 자, 얘 x값 증가량 1이고 y값 3인 거잖아. 자, 어떻게 한다고?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어디로 갈까요? 잘 못하시나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위로 3칸씩 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울기도 쓸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절편이 안 예쁘잖아요. 특히 이 문제는 절편이 안 예쁜데 찍으면 망합니다. 절대로 교점 안 보입니다. 얘는 제대로 그려도 될까 말까 제대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다 여기 사람들이 또 대충은 안 보여. 이거를 정확하게 칸을 다 짚어서 그리셔야 돼요. 자, 잠깐만요. 좀 짚어볼게요.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정확하게.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요겁니다. 자, 얘 2항에서 한번 예쁘게 정리한 식 암산하겠습니다. 와우. 이번에는 이거 어떻게 그리나? 둘 다 안 예쁜데? 얘는 둘 다 안 예쁘니까 얘는 절편 쓰면 안 될 거야. 절편 안 쓰겠습니다.
그럼 절편 말고 얘는 그냥 좀 예쁜 점 두 개 쓸게요. 보세요. 첫 번째는 4,0 쓸게요. 4,0 지나거든요. 여기 대입하면 4,0 지납니다. 요거 쓰겠습니다. 자, 여기 찍어줄게요. 그리고 하나 정도 더 알 수 있을까? 있네요. 1, 마이너스 2 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편을 많이 쓴다고 했지 개만 쓰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유들이 특히 1문제 풀 때는 무조건 분수가 나오면 안 돼요. 분수가 나오면 못 봐요, 여러분들은. 1, 마이너스니까 여기를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적당히 여기도 지날 거니까 이렇게 한번 그어주시면 혹시 만나는 교점 보이시나요?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된다. 비현실적이에요. 시험 때 혹시 이게 나면 그냥 푸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교점으로 여러분, 자, 이거 몇 콤마 몇이에요? 자, 교점이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이 친구의 해도 뭐다? 얘랑 똑같다는 거야. 이 친구의 해도 아마 구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혹시 못 믿겠으면 가간법, 대입법 써보세요. 나올 겁니다. 혹은 요거 한번 대입해 보시면 될 겁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하라는 문제니까 여기 페이지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시고 뭐 시험 때는 그냥 푸세요. 알겠죠? 자, 밑에 있는 3-2번입니다. 자, 이 문제의 별표 하나씩 해요.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필기했어. 앞으로의 습관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스타일입니다. 자, 얘 별표 하나씩 해요. 자, 얘 별표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의 가장 대표 문제입니다. 쓸게요. 가장 대표 문제. 사실상 오늘 이거 하려고 좀 한 거예요. 이거 하려고. 자, 어떤 거? 자, 보세요. 자, 마지막에 묻는 게로 뭘 구하래요? 이 식과 이 식에 뭐를 구하래요? 교점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 교점이 뭔지 알겠죠? 만나는 점 알아오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질문. 자, 이 교점을 어떻게 구한다고? 자, 교점을 구하세요. 그 말은요, 뭐 하라는 얘기라고요? 이게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함수를 배우면 항상 교점을 물어봅니다. 교점 넣는 사람들은 연립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위에 있는 문제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교점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시간 드릴게요. 근데 연립하세요인데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는 사실상 연립 방정식도 포함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쌤, 범위 안 하는데 연립은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요. 연립은 범위든 말든 상관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해야 되고. 1학기 내내 있잖아요. 과거부터. 자, 시간 많이 못 드립니다. 20초 뒤에 갑니다. 연립 해보세요. 오랜만에. 사실 위에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 이걸 이용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라는 게 이렇게 풀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가간법. 두 식을 빼겠습니다. 빼보시면요. 여기다가 쓸까요? 2x 더하기 4는 0이 나오면서 이항하시면 x값 먼저 구할 수 있겠네요. x값 나왔고요. 둘 중에 아무 때나 여기다가 대입할까요? 그리고 암산해 보시면 y값 3 답이 나오셨나요? 요게 해거든요. 이 해가 뭐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교점의 좌표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랑 오늘 내용 하나라니까 교점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요거 이해하시면 바로 밑에 있는 오늘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얘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저 밑에 보니까 제목이 조금 바뀐 게, 자, 이 다음 장부터는 이걸 물어봅니다. 자, 밑으로 칠게요. 자, 연립방정식의 자, 다음 장부터는 해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에는 문제 보시면 해를 구하세요가 아니라 해가 몇 개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질문. 오늘 내용 잘 따라왔으면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는요.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교점의 개수랑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넘나듭니다. 다시 만약에 해가 없어요. 그럼 교점도 뭐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교점이 있어요. 해도 어떤 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다시 해가 무수히 많다는 말 기억나?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그럼 교점도. 그러니까 어쩌면 그 관계를 이해하고 그냥 당연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밑줄 한번 쓸게요.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는요. 자, 밑줄 치세요.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란 거다. 따로 이러지 마. 그냥 당연한 말이야. 어차피 개가 개며 개수도 같겠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이해해 봅시다. 첫 번째. 자, 보세요. 교점의 개수가 한 개예요. 그러면 해의 개수도 몇 개라고? 해의 개수도 당연히 한 쌍, 한 개다. 똑같으니까요. 한 번 더. 교점의 개수가 없대요. 해도 뭐다? 없어야겠죠. 다시.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대요. 그럼 해의 개수도 무수히 많다. 이런 어떤 매칭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담인데 여기서 이어지는 콤보가 뭐가 있냐면 저 보세요. 가끔씩 우리 앞에서 배운 말 중에 교점이 없을 때 기억나. 위에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교점이 없다는 말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두 일차 함수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평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행이라는 말이 이 말인 거고 이 말은 또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서로 넘나들면서 역시나 두 가지 풀이 여러 가지 스타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여러분들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말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이거는 일치할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내용이 다시 등장하는데 표현만 바뀌어나옵니다. 표현만 좀 이렇게 해라는 표현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자 가보실게요. 예를 들어 4-1번 문제. 걔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의 개수를? 해의 개수를 알아오세요. 그런 문제인데요.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왼쪽에 있는 1번, 2번 두 개만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시겠어요? 간단하게. 1번, 2번 두 문제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역시나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 솔직히 말하면 그래프는 잘 안 풀어요. 그냥 연립으로 풀지 누가 그래프로 푸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속 말하잖아. 너네한테 스토리를 줘야 해. 중학교 애들은 공감이 잘 안 될 거다. 이걸 왜 배우는 건지.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뼈저리게 공감합니다. 너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너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프를 그려서 해의 개수를 구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해를 구하세요가 아닙니다. 해가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그만하지 마. 쌤 이거 개수 안 구하고 해 구했는데 이런 말 또 하시면 뭐 할 말 없죠. 자, 시간 없네요.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자, 이 항에서 한번 예쁘게 정리해 보시면 y는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절편 한번 이용해 볼까요? 얘는 절편 예쁠 것 같은데. 자, y절편 3이고요. x절편 3이니까 이렇게 그으면 될까요? 그럼 다시 말할게. 그래프로 풀 친구들은요. 그래프를 무조건 자를 대고 잘 그리셔야 됩니다. 이걸 대충 그리는 순간 안 보입니다. 이해돼요? 자, 두 번째. 자, 또 역시나 이 항에서 한번 정리해 봤더니 그럼 두식이 어때요? 이거 똑같잖아.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그려진 것 같아요. 자, 그럼 도와주세요. 저희 이런 상태를 두 글자로 뭐라 불러요? 일치하네. 그리고 한 번 더 일치한다는 말은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얘는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는 말은 이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도 몇 개다? 이런 식으로 풀겠다라는 거야.
이 내용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해의 개수도 무수히 많다. 이렇게 풀겠다라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적으세요. 이것도 역시나 비현실적이다라는 거야. 왜? 다들 혹시 지난번 시험 범위 때 이 내용 기억나세요? 오랜만에. 자, 이거 그냥 시험에 나오잖아. 이렇게 풀 이유가 있다 없다? 어떻게 풀면 돼요? 자, 이게 정리해봐. 이거 원래 시험 나오면 정리하자, 정리. 자, 2학년 하면요.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혹시 이거 그냥 보자마자 무수히 많은 거 아세요? 자, 오랜만에 이미지가 뭐야? 여기 왼쪽에 식이 어때요? 오른 숫자가 10과 숫자가 다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원래 풀어요. 누가 이렇게 푸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왜 이거 하냐면 연습해보는 거야.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풀이. 이해돼요? 한번 더 해볼까? 오른쪽 문제입니다. 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항에서 정리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y절편과 기울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하나 그려볼 수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거 2항에서 정리까지 암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한번 그려보시면요. 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2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 됩니다. 나름 잘 그렸네요. 질문. 그리고 얘 보시면 지금 우리 이런 상태를 두 글자로 뭐라 부르죠? 혹시 지금 이거 평행인 거 아시겠어요? 자, 위에 기울기를 보면 지금 기울기가 똑같잖아. 그리고 y절편이 다르면 평행이죠. 자, 평행이란 말은 도와주세요. 평행이란 말은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몇 개일까? 없어요. 그 말이 오늘 하는 내용. 그 말이 해의 개수도 몇 개라고? 응?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걸 영상 봤어요? 다 봤어? 그럼 오답 쓰세요 지금부터. 자, 오답 쓸게요. 자, 요 말 이해돼요? 근데 역시나 말해줄게.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잖아. 이렇게 푸실 거예요. 그래서 푼다 안 푼다? 안 풀어. 어떻게 푼다고? 그냥 이렇게 그냥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푼다라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적으세요. 복습 안 할까? 자, 얘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 거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혹시 이 경우에 해가 없는 거 기억나세요? 이미지로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어떤 이미지야? 식이 없대요. 숫자가.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번 시험 맨 마지막에 튀어나오는 게 이겁니다. 시험 때는 이렇게 풀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풀어요? 근데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관계가 있구나. 알고 있는 상태로 안 하는 거랑 아예 모르고 안 하는 게 천차예요. 이거는 꼭 명심하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5-1번 하나 더 해볼까? 이제 이런 문제는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두 가지 풀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연립으로 푸세요. 뭐 그래프로 푸냐는 거지. 언제 풀고 있어요? 그냥 연립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몇 시간 맞추고? 원래는 3시간, 원래는 3시간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곧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일단은 오답을 또 써야 돼요. 지금 막 시간이 막 쫓기지 마세요. 지금 시간이 쫓길 때가 아니야. 영상은 잘 봤어? 네. 그 고난도, 그러니까 영상 2개 보신 거예요. 네. 1번, 2번. 거기에 너가 몰랐던 거 많이 나오던가. 이거 대부분 나오고 다 거의 다 나왔죠. 이거 그 몇 개 안 나온 거는 뭐 내일도 아마 시간 있으니까 내일 또 마저 질문해서 너를 내일까지도 재번치 마무리 해야 돼. 제가 책 검사 한다고 이번 주 내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얼른 쓰고 있어. 좀 이따가 좀 피드백하고 마무리할게. 그거가 옆에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여러분 시간이 없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봐봐. 저보세요. 이 문제를 만약에 그래프로 풀고 계신다면 시간이 오버가 돼요. 엄청 걸리는데 그래프로 왜 풀냐고 그냥 지난번 시험 범위다. 그렇게 하세요. 이거 그래프로 풀지 마. 갈게요. 자, 오랜만에 일단 첫 번째 가감법을 쓴다고 치면 밑에 식에다가 2 나눌 게 뭐야? 이렇게 됩니다. 다들 혹시 이 경우에는 해가 뭐 나올까요? 이거 1번, 2번, 3번 중에 이 해가 뭔지 아세요? 얘는 1번이에요. 참고로 해가
나올 때 이미지가 뭐냐면 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식이 다른 수가 해는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니은은 자 위의 식에다가 3 곱할게요. 자, 요거 이미지 보시면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3번이잖아. 아니 이렇게 풀라고 누가 이걸 그리고 있냐고. 아 진짜 언제 하거니? 그거 안 해요 이렇게. 비현실적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세 번째 문제 여기다가 2 곱할까요? 아 색깔이 안 바뀌었니? 여기다가 2 곱할게요. 그러면 4x 빼기 y는 8이잖아. 여러분 얘는 뭘 것 같아요? 이거 3번이네. 자, 오랜만에 이미지도 올리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요. 자, 이거 맞나요? 자 얘는 어때요? 얘는 뭐예요? 해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몇 초 안 걸려요. 근데 이걸 위에처럼 풀려고 그러면요. 식을 또 함수처럼 다 바꿔줘야 되고요. 이항에서 y는 정리해서 그래프 그리고 언제 하고 나요? 말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은 속지로 푸실 거고요. 183쪽 가볼게요. 유형 문제 한두 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3쪽에 4번 문제 가볼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 생각에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183쪽에 4번입니다. 자, 아마 개인적으로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했잖아. 그래프를 그려서 하게끔 하는 건 선생님도 아세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비현실적이야.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그래프를 주는 게 나올 겁니다. 아마도. 왜? 그래프를 줬을 때 해석을 할 수 있냐는 거지. 이게 뭔지. 그러니까 그 해석을 요구하는 거는 나올 건데 다시 아까처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풀라는 문제는 선생님도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하세요? 제 여친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많이 해요. 너 모델 뭔데 이런 거 애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구조 자체가 진짜 논술형 애매해. 왜? 논술형도 말했잖아. 그렇게 하려면 오른쪽이 줘야 되고요. 자를 줘야 돼요. 자를 아직 못 그린다는 거야. 그건 말이 아니라 자를 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은 상상이 잘 안 되잖아. 똑같아요. 선생님도. 그리고 채점하려면 눈 빠진다니까. 안 내고 말죠. 그냥 그런 거. 대신에 이런 걸 냅니다. 그래프를 주는 거. 주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자, 일단 보시면요. 색깔 쓸게요. 열린 방정식 관련 문제야. 해를 구할 건데 오른쪽에 그래프가 왜 나와 있냐는 거예요. 다들 결론 아시겠어요? 자, 이 그래프에서 어디를 보자고? 자, 여기. 요 만나는 교점을 보라는 거예요. 요 자리가 여기가 있는 거거든요. 자, 얘 교점이라면 지금 몇 콤마 몇이에요? 근데 이 교점이 뭐랑 똑같다? 이게 해랑 똑같다는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해가 지금 1,4라는 말 이해돼요? 그럼 지금부터는 지난번 시험범위라는 거예요. 자, 도와줘.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말은 뭐 하는 얘기인 줄 아세요? 어디에요? 요거 둘 다 대입하는 거 아시죠? 왜 애초에 연립방정식에는 둘 다 만족하는 거잖아. 그래서 둘 다 대입하세요. 그런 말입니다. 자, 위에다가 대입하시면 암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A값 나오실까요? 자, 밑에다가 대입하시면 암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값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문제. 그러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되게 유명한 대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정리해보시고, 자, 왼쪽 밑에 있는 5번 문제. 요것도 아마 시험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 별표 친 문제입니다. 교점과 교점을 구하게끔 요구합니다. 지금 교점 어떻게 구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점을 어떻게 구하는지. 5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과 콜라보까지 하는 이런 문제를 찾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의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주변에 선생님 참 많습니다. 한 달이 건너면 이 지역에도 꽤 많이 알아요. 그리고 어차피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학 공부 더 많이 해보시면요. 이 말도 공감할 때가 올까요? 수학 문제라면 은근히 좀 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나와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흐름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래서 제가 수업 때 강조하는 게 좀 어떤 습관을 만드세요 하는 게 고등학교 올라가도 어떤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어차피 나오는 상황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외우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너네 생각만큼 항상 새로운 건 아니에요. 뭔가 참고를 해요. 좀 비슷한 걸 참고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장 내년도 올라가잖아. 중3 내용도 생각보다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게 비슷한데 수학의 기본기가 약하면 그거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왜 비슷한데 애초에 잘 못하잖아. 그럼 못 따라가는 거야. 저는 그것 때문에 항상 아직까지 골든타임을 말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자, 5번 문제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초직선이 있는데 교점과 끊어봐. 교점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도와줄 친구, 자, 이 교점을 어떻게 구한다고? 얘를 여러분 뭘로 구하면 돼요? 연립방정식의 뭐? 연립의 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연립해서 알아보세요. 그 말인 겁니다. 자, 얘 빠르경치 연립해본 친구 있나요? 그다음에 도와줘. 몇 코마 몇 나오세요? 아, 연립 아무도 안 해봤어요? 교점과 교점 아무도 구한 친구 없나요? 자, 정답만 쓰지 말고 다시 풀어봐. 이거 나오네요. 자, 여기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 건데 얘가 교점이라는 겁니다. 자, 교점과 교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랑 누구? 이 친구를 지나는 식 구하세요. 앞에서 배웠죠. 식 만드는 거. 식 만들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한계를 그냥 안 주는 용도로 많이 나옵니다. 교점을 니네가 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컨셉입니다. 괜찮아요? 교점과 앞으로 교점이 나오면 연립하자. 교점 나오면 연립하자. 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갈게요. 시간이 없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왜 갑자기 지금 또 나오냐는 거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 10번 문제 따라오세요. 자, 이제 오늘까지가 진도 끝이야. 아, 너무 기대가 돼. 다음 주가. 이제 진도 끝났으니까. 요즘에 사실 여러분 말고 다른 반은 진도 다 끝났거든요. 지금 진도 나가는 게 은근히 일이잖아요. 끝나면 점점 편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원 선생님들은 좀 시험 다가오면 편해집니다. 어차피 뭐 뺑뺑이니까. 지금 다. 뺑뺑이니까. 자, 여러분 혹시 이 문제 지난번 시험 때 나온 적 있죠? 은성아.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왜 또 나왔을까요? 자, 혹시 알겠는지 이거 왜 또 나왔는지 아니까 의도가 뭔지 알겠냐는 거예요. 자, 혹시 아는 친구 도와줄 친구 있나? 이게 왜 나왔다고? 자, 근데 의도는 알고 풀자라고. 그냥 다시 솔직히 얘 그냥 지난번 시험장 풀면 돼요. 근데 의도는 알고 하라고요. 의도는 알고. 자, 이 의도가 뭐다? 보세요. 연립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써있잖아. 이 문제의 출제 의도입니다. 자, 오늘 배운 결론이 뭐다?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랑 똑같아요? 제발 고백하세요. 입으로. 말 안 하면 못 외웁니다. 교점에 똑같다는 거야. 써드릴까요? 얘가 교점이에요. 그럼 다시 해가 무수히 많다는 말은 교점도 뭐다? 교점도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말 중에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말은 두 글자로 어떤 상태라고? 이 문제의 의도는 뭐다? 일치한다 배웠죠. 앞에서. 일치한다로 풀어보세요라는 의도입니다. 의도가. 아마 해설지에는 일치한다로 풀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할게. 시험 때 이 문제가 나왔잖아.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 없다라는 거예요. 의도를 알고 풀라는 거야. 그럼 저는 자 그냥 요 의도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럼 이걸 쓰려면요. 먼저 또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함수로 풀 거니까 정리를 하자는 거야.
그럼 얘 이항에서 한번 정리하시면 암산할게요. 위에 식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밑에 식 이항 정리하시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습하자면 자, 일치한다 뜻이 뭐야? 자, 일치한다가 뭐예요? 기울기는 어때야 돼요? 기울기 같아야 되는 거죠. y 절편도 어때야 돼요? 요렇게 해서 푸시라는 문제입니다. 의도가. 근데 다시 말할게, 굳이.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물어보면 기억을 못합니다. 이런 거 배우기 전에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걔네들 분명 시험 볼 때 이렇게 안 풀었거든. 분명 이걸 풀잖아. 왜 이렇게 푸냐는 거야. 이제 근데 알고는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밑에 문제 보여. 12번. 똑같이 질문할까? 12번 문제가 왜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왜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 문제만 보면 얘는 지난번 시험 문제야. 이게 왜 나왔냐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자, 뒤에 혹시 지금 현이는 이해한 표정이고, 자, 이 문제 마지막입니다. 혹시 서원이랑 은성이는 이 문제의 의도가 뭔지 알겠냐라는 거예요. 자, 얘 지금 해가 어때요? 서원아, 지금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어때? 이 말을 혹시 함수로 해석하면 얘 어떤 상태라는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교점도 뭐라고 해요? 교점도 어때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배운 게 이거잖아. 얘네들이랑 똑같다니까. 그럼 이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넘나드는 거예요. 슉 가는 거지. 가서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이지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자, 교점이 없다는 말은 그래프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어떤 상태? 이게 평행이다라는 상태입니다. 즉, 이 문제는 평행이다랑 같은 문제예요. 평행이다. 그런데 봐봐, 항상 평행이다를 쓸 거면 이 식을 쓸 수 있냐 없냐. 그럼 평행을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거 빠른가요? 평행을 쓰려면 기울기가 필요하죠. 이 시간에 기울기가 나와 있나요? 기울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식을 어떻게 정리해 줘야 돼요? 이 식을 y는 정리를 해결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기울기가 보이게끔 해서 이렇게 푸세요라는 의도인데, 또 말하지만 시험 때 나왔다고 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도 출제를 다 했겠죠? 난 고민 많았을 겁니다. 왜? 이 의도를 묻게 하려면 사실 문제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아무도 이렇게 안 푼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민했을까요? 그러니까 쌤도 분명히 지금 고민하고 고민했을 거야. 출제는 끝났어요. 이미 끝난 거 아시죠? 출제는 한 달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고민이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오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어쩌면 좀 중요한 내용이래. 근데 계속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그걸 못 느껴요. 필요성을 애초에.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평행으로도 풀 수가 있다라는 의도로 나온 문제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뭐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 그러면 정리 한번 할게요. 일단은 숙제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잠깐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